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오늘 취임 1년 중간평가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윤 정부 출범 1년 동안 가장 잘한 것, 가장 못한 것 한 가지씩만 좀 꼽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송 최고위원님도 가장 잘한 것 한 가지, 아쉬운 점 한 가지 좀 꼽아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옮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인 게 아니라 옮기는 과정이 문제인 거고.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하셨을까? 단 하루도 나는 그쪽에 있을 수 없어. 단 하루도 나는 청와대에 잘 수 없어.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저는 좀 아쉬운 거죠. 네. 뭐 그런 생각, 뭐 결정 자체가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뭐 논란이 될 수는 있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대통령 뜻을 이러니 저러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왜 그랬을까 이런 점들이 참 아쉬운 점인데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것은 역시 외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머지않아 직면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대통령에게 외교를 계속 맡겨야 되는가? 네. 계속 맡겨야 되는가? 안 맡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안 맡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도대체 제가 혼자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분의 심리는 어떤 걸까? 왜냐하면 세상은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네. 시스템대로 돌아가면 변수라는 게 없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딱딱딱 자기 일을 하니까 어떤 네. 변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다 각자의 어떤 캐릭터가 있고 성격들이 있고 또 뭐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대로 안 가는 건데 도대체 이분은 왜 그럴까?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 마치 어떤 사명감을 타고난 분처럼 네네. 예.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다른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엊그제 그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이 이런 건데 국가관계에서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격이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네. 근데 고마운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사과받을 게 있으면 사과받는 것도 역시 국격에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이런 균형이 다 이게 무너져 있거든요. 이분한테는. 네. 그래서 이 외교 문제는 저는 정말로 그 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는 국민들이 야, 저분이 계속 해외에 나가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상황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야당하고는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한테 만나자는 제의를 했다가 이제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야 된다고 해서 사실상 거절을 했어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 만날 수 있다. 사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은 뭐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대통령이잖아요. 네. 정치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국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진 약간 졸속인 거였어요. 근데 네. 결국은 외무부에서 인발부가 돼서 하다가 국회의장한테 패스가 돼가지고 예. 국회의장이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과연 거기를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참석해야죠. 뭐 어떻게 된 거든지 간에 꼭 무슨 뭐 관제대모 같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행사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굳건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기저에 깔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방미 기간에 대통령의 어떤 외교 문제에 대해서
뭐 문제점을 지적할 건 지적하고 비판할 거 비판한다 할지라도 한미동맹 장치는 굳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여야든지 간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게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의 현재의 사법 리스크가 어쩌다라고 하는 생각이야 있을 수 있죠. 윤 대통령 본인한테는. 근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 민주당의 당원들과 국민들의 50대 50으로 해서 뽑힌 대표란 말이죠. 야당에. 그리고 그냥 야당인 것이 아니라 원내 일당이란 말이죠. 예. 그럼 국민들은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고 정치는 정치대로 좀 풀어주길 바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 제가 원내대표라도 대표 패스하고 원내대표 만나 이러면 어떤 원내대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못 가는 거죠. 예. 전혀 뭐 무슨 그 실효성도 없는 제안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근데 건데. 어제 당사자인 태용호 최고위원 기자회견 열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좀 들어보시죠.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는 우매성 정치 공세와 마쿠 작전, 가짜 뉴스는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나 정보를 다루는 국회에서 진행된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굉장히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네요. 저 부분은. 북의 정권의 반대를 위해서 탈출을 용감하게 감행한 분인데 북과 남으로부터 모두 본인을 이제 그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독특한 어떤 그 뭐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그 문제적인 인간이고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조금 들어보니까 수사해야 된다 유출자 그러는 건데. 퇴출하겠다. 네, 퇴출하겠다. 근데 그 지금 이진복 그 정무수석 말이 맞다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불법 공천 개입으로 2년을 받은 것 예. 아닙니까? 예. 실형 2년을. 예. 여러 그 실형 중에 그게 이제 2년인데 그때 또 지금의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고 예. 예.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 3차장이었고 근데 그때 검찰에서는 형이 약하다라고 항소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건 이런 일이죠. 그게 맞다라고 하면. 아니 그 보도 지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제 네. 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 때 그냥 편집국장협회가 그 당시 안기부 직원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 발언 지침이죠. 또 공천 지침이고. 이게 물론 예견되어 있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아까 저희가 그 전당대회 과정을 이야기했지만 예정되어 있던 일이 그냥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예. 이래서 어떻게 이래서 국민들이 표를 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도 아니라고 하고 태최고위원도 거짓말이었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거를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분을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뭐 그건 뭐 그냥 다들 있을 법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관계 느닷없이 나온 예. 말이 그냥 뭐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 맹활약을 하셨던 분 아닌가요? 전대 기간에도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런 예. 말도 할 정도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앞뒤 관계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그 막말에 그러니까 온갖 막말을 해서 그 막말 때문에 윤리가 열렸는데
사실 그 막말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일이. 예. 그래도 윤리위는 누구를 그렇죠. 태영호 최고위원도 징계해야 되지만 그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 배후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 부분은 징계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참 윤리위도 답답하고 당 지도부로서도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도대체 앞으로 그 징계 자체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는 잘 가늠이 안 됩니다.